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서로 다른 n개, 이거 읽는 거 정확하게 읽는 거 연습하세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다음 순서까지 매기는 경우의 수를 npr이라고 우리가 기호화해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맨날 이렇게 길게 적을 수가 없으니까 기호를 도입한 것 뿐이고 개념 자체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n과 r이 다 구체적인 숫자로 나와 있다면 그냥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나가면서 r개가 될 때까지 곱셈을 하시는 게 낫겠죠. 지금처럼 4p3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3개가 될 때까지 곱하기 하는 게 나을 거고, 만약에 뭔가 문자가 끼워져 있다면 내가 이렇게 개수, 특히 이 r 쪽, 이 개수 부분에 문자 r이 포함되어 있으면 내가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몇 개를 곱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의 표현으로 선회를 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우리 n-r 팩분의 n팩이라는 이 식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r이 개수인 건데 n 이하라는 건 당연한 건데 아까 정리에서는 0보다는 큰 상황만 얘기를 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0까지 끼워 놓고 싶었던 거야. 이 0인 상황도 같이 생각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우린 두 가지 약속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r 자리에다 0을 집어넣으면 이제 np0인 상황이 나오겠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정의에 의해서 np0이라는 걸 만약에 식으로 쓰고 싶다면 이 관계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r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어 봤더니 얘는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이 관계식이 r 자리가 0이 들어갈 때도 성립하는 걸로 칩시다. 그래서 얘는 1이라고 그냥 약속하고 받아들이자 라는 게 첫 번째 약속인 거고, 그 다음에 저 n 자리에다 r 자리에다가 n이 들어간 상황, 즉 n개 중에 그 n개를 다 뽑아서 순서를 매기는 상황도 우리가 이 분수의 표현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적용되게끔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써보니까 n-n의 팩토리얼이니까 이런 식이 나와버리거든.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npn은 n 팩토리얼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수학적으로든 국어적으로든. 그래서 여기에 이 등호가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이 관계식이 먹히기 위해서는 0 팩토리얼 1이면 좋겠다. 1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0 팩토리얼이 1이라는 것도 약속으로 깔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밑에 글로도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263페이지에 밑에 하얀색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을 건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np0과 0 팩토리얼은 1로 약속이 되었고 이 두 가지만 약속한다면 우리는 이 r이 0 이상 n 이하일 때 어떤 r 값에 대해서도 이 관계식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하겠죠. 자, 그렇게까지 정리하시고 너희들이 복습하고 반드시 암기할 거 암기하고 넘어가야 되고, 잠깐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먼저 저기 좀 갈게요. 280페이지를 먼저 갈게요. 280페이지. 자, 얘는 뭐 따로따로 따로따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조합까지 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쭉 풀 겁니다. 조합도 한번 읽어보면 280페이지. 얘도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적어준 예시의 세 번째가 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거죠. 다음 예시가 A, B, C, D 중에서 셋을 뽑기. 뭔가 상황을 본다면 뽑기를 먼저 배운 다음에 거기다가 순서를 매기는 걸 나중에 배울 것 같은데, 이 수학적으로 증명된 과정, 이 이끌어지는 과정 자체가 얘부터 만들어내고 여기서 순서 무시의 과정을 입혀서 이러한 개념이 탄생했기 때문에 항상 저놈을 먼저 배우고 얘를 나중에 배우는 걸로 모든 교재가 설계가 되어 있을 거야. 그런 얘기를 했었고, 얘를 어떻게 했냐라고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4 곱하기 3 곱하기 2 한 거에서 그 세 자리에 순서를 없애주는 과정인 거니까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한 다음에 여기에 이 세 자리끼리 부여된 순서를 없애주는 거니까 마치 세 자리의 순서를 매긴다의 역과정을 취해주시면 된다고 했죠. 곱하는 걸 반대로 했을 때 나누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분 5에 들어가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걸 이제 이 자체도 중학교 때 만약에 중학교 수업을 한 친구들이 있었으면 뭐 선생님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호를 그때 여기를 얘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중학교를 가르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4중 3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또는 뭐 선행을 한 친구 또는 선행을 해도 되는 친구가 있다면 그때도 이 기호를 가르쳐주고 썼겠죠. 지금부터 그래서 이 C를 배울 건데요. 개념은 똑같지만 기호만 추가된다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NCR이라는 거에 대한 표현을 배울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여기 N도 서로 다른이란 말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거 밑줄 한번 더 치시고 조합에 동그라미가 아니라 네모 1번 서로 다른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서로 구분되지 않는 건 고등학교 2학년 가서 배우게 될 거니까 이 조합을 쓸 수 있는 상황은 구분되는 N개가 있을 때 그 중에 R개를 뽑기만 한다라고 나와 있겠죠. 뭐 책에서는 뭐 선택한다, 택한다라고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하고요. 이 조합의 수를 기호로 NCR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C라는 거는 너희들이 그나마 퍼뮤테이션보다는 좀 익숙한 컨비네이션인데 이 컨비네이션은 보통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알죠. 콤보 같은 거. 나는 근데 그 콤보라는 걸 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콤보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누른 다음에 이거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눌러야지 콤보가 발동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순서가 있는 거니까 사실 콤보라고 하면 안 되고 펄뮤라고 해야지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거야. 맞잖아. 그치? 콤보는 이 콤비네이션은 순서 없이 그냥 구성만 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구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구성 요소들을 내 손바닥에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그냥 R개를 뽑은 다음에 내 손바닥에다가 올려준다. 그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라고 한다면 지금 이 과정을 그대로 좀 베껴볼게요. 얘를 연습을 먼저 했으니까 얘는 내가 N부터 똑같아. N-1 이렇게 하나씩 줄여서 쭉 곱할 건데 똑같아요. 여기 지금 분자 4 곱하기 3 곱하기 2는 이 순서 매기는 거에서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대로 넘어온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건 아까 npr에서 나왔던 식 얘랑 똑같다는 얘기지.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되는 게 얘는 분모가 추가가 되는 거죠. 자리는 지금 몇 개예요? R개. 여기까지만 한다면 R개의 순서가 부여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 R개 자리의 순서를 없애주는 과정은 R개의 순서를 매기는 과정의 역과정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R부터 R-1 땡땡땡땡 해가지고 1까지 곱한다는 얘기고 이게 결국에 R팩토리얼이다 이런 얘기겠죠. 다시 한번 써보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승을 이용한 분수식으로 표현할 때 여기 위에 분자는 그대로 베껴올게요. 이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 식이에요. 얘는 그래서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이만큼의 분모가 추가된 거니까 여기 분모 자리에 r 팩토리얼을 하나 더 끼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아까 내가 핑크색으로 썼으니까 요만큼이 지금 이 NCR의 분자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순서를 무시하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R팩분의 1을 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R팩분의 1을 곱했다. 이게 지금 순서 무시입니다. R개의 순서를 무시하는 과정이 NPR에 추가로 입혀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 예시 두 가지를 볼 때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여기에 내가
3팩 분의 1이 곱해진다. 3팩으로 나눈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이쪽에서 다시 거꾸로 가려면 세 자리의 순서를 다시 매겨주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3팩을 하고 나누기 3팩을 하면서 이 두 개의 개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즉 여기는 순서가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순서가 있는 상황. 여기는 순서가 의미가 없는 상황. 여기는 순서의 의미가 부여된 상황.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이제 정의를 써보면 여기까지 어디까지 나와 있을까요? 2번 조합의 수를 이제 마무리 읽어볼게요. NCR은 결국에 NPR에서 밑에 R팩이 있다라는 건 그걸 이렇게 보자 자꾸 분모에 R팩이 있는 건 항상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경우의 수에서 순서를 무시한다라는 거의 명령이에요. 순서를 무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R팩분의 1이 곱해진 거니까 순서가 있었던 NPR에서 순서를 없애준 게 조합의 수가 되는구나. NCR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얘를 완전히 계승을 이용한 표현으로 바꿔보면 N-R팩분의 N팩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 분모에 R팩이 추가로 낑겨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좀 더 낫겠지. 여기에다가 얘가 추가된 거구나. 우리가 연습을 해보면 얘도 지금 이 뽑는 경우의 수 자체가 지금 배운 C를 이용하면 4C3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4C3을 계산할 때는 얘는 4팩을 3팩으로 나눠준 거 4팩을 1팩으로 나눠준 게 4P3인데 거기에다가 뒤쪽에 팩토리얼을 한 번 더 곱해주면 1팩, 3팩 분의 4팩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 실제로 계산해보시면 6분의 24니까 그대로 4가 나오겠죠. 그리고 얘를 곱하기로 다 풀어 쓴다면 이 모양이랑 똑같이 나오겠지. 4, 3, 2, 1을 1 하고 3, 2, 1로 나오니까 4, 3, 2, 1에서 1, 1 약분돼. 요만큼까지가 4, 3, 2야. 거기다가 3팩이 밑에 또 있으니까 3, 2, 1로 나눠준 과정이랑 똑같구나.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얘는 뭐랑 똑같을까? 4, C, 1이랑도 똑같다. 그때는 기호를 쓰지 않고 얘기했었죠. 내가 4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안 뽑힐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 A, B, C를 뽑는다라고 정하는 순간 이 안 뽑히는 D까지 자동으로 동시에 확정이 나는 거니까 이 3명을 추리는 경우의 수는 안 뽑는 1명을 추리는 경우의 수랑 똑같이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예요. 1대1 대응. 그래서 4명 중에 3명을 뽑는 건 4명 중에 1명을 뽑는 거랑 똑같은 거고 우리가 5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5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고 어떤 규칙인지 알겠지? 이 뒤쪽의 숫자의 합이 앞쪽 수가 되면 둘은 값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7 중에 4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7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이 뒤쪽 숫자가 작은 걸 가지고 계산하는 게 좋겠죠. 문제에서 7개 중에 5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고 했어. 어차피 걔는 7C2랑 똑같을 거니까 7C2를 계산하는 게 훨씬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거기까지가 정리가 돼 있으면 되고 그 내용이 이제 281페이지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조합의 수의 성질까지 한번 볼게요. 자, 거기 괄호 1번 내용이야. 281페이지에 괄호 1번에 다 적혀 있어. 그 증명 과정도 수식으로 다 돼 있으니까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 꼭 굳이 이렇게 수식으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NCR은 NC N-R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 옆에 이 문자로 된 게 잘 와닿지 않은 친구들은 옆에다가 뭐 이런 거 한번 적어놔 보세요. 5C랑 5C3이랑 똑같고 7C4랑 7C3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도. 자, 2번도 내가 수식으로 증명하는 건 거기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상식적으로. 이게 바로 이번에 NCR은 N-1 NCR은 N-1CR이랑 N-1C R-1의 합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항상 이 뒤쪽에 있는 수는
앞쪽에 있는 수보다는 작거나 같으면서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가정은 깔려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뒤쪽에 있는 숫자들 중에 제일 작은 게 이게 R-1인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아마 R-1이 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R 자체가 N-1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R이 어떻게 써야 될까? R이 N-1보다 작으려면은 얘가 N-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가정은 깔려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않더라도 항상 내가 이런 표현들을 했다면 이 뒤에 있는 건 앞에 있는 것보다는 작거나 같고 0 이상이다라는 가정은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쓰자마자.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a분의 1이라는 걸 쓰자마자 깔려 있는 가정은 a는 0이 아니에요 라는 게 이 표현을 함과 동시에 깔려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표현 C나 P라는 표현을 쓸 때 이런 표현이 문제에서 나왔다면 얘가 얘 이하고 얘는 0 이상이다라는 가정은 항상 깔려 있는 걸로 생각을 합시다. 뭐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얘를 이제 수식으로 증명하면 이거 다 바꾼 다음에 증명할 수 있어요. 요거는 얘는 우리 팩토리얼 개성을 이용한 표현으로 바꿔봤을 때 얘는 n-r 팩토리얼의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인 거고 이 우변은 따로 정리해 볼게. 얘는 n-r-1 팩토리얼의 r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인 거고요. 더하기 요거에서 요거 뺀 거 n-r 팩토리얼의 뒤쪽 거 r-1의 팩토리얼. 항상 분모는 앞에서 뒤 뺀 놈의 계승에다가 뒤쪽의 계승 분의 앞쪽의 계승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 두 개를 잘 통분한 다음에 더하시면 같다라는 걸 식으로도 증명할 수가 있을 거야. 그건 책에 나와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 A, B, C, D 4개만 놓고 보자. A, B, C, D 4개 중에서 이 예시를 그냥 똑같이 가지고 와볼게. 3개를 뽑는 상황이야.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여기에 내가 주인공을 하나 설정할게. 주인공을. 자, 주인공은 그냥 A라고 설정을 할게. A를 기준으로 나 케이스를 나눌 겁니다. 지금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볼게. 어떤 케이스냐면 이 A를 포함하면서 셋을 뽑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A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셋을 뽑는 경우의 수. 그러면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를 더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치 약간 흑백 논리처럼.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내가 세상을 2개로 딱 찢은 거야. A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로 찢은 거니까 A를 포함 셋인 경우의 수랑 A 포함하지 않고 셋인 경우의 수는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든 경우의 수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A를 포함하면서 셋을 뽑는다는 얘기는 A는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나머지 셋 중에 둘을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A는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셋 중에 2명만 더 뽑으면 A와 함께 만나서 세 자리를 완성시킬 거고 그 다음에 A를 포함하지 않고 셋을 뽑으려면 나머지 셋 중에 셋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3C3이 될 건데 이 두 개를 더한 건 국어적으로, 수학적으로 4C3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한 놈을 주인공 기준 삼아서 두 개의 세상으로 나눠서 이렇다면 이렇고요. 이렇다면 이런 거니까 지금 케이스를 이건 분류죠. 분류.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를 합치면 전체가 될 거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것도 절대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분류의 원칙을 좀 지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나올 수가 없어서 뺄 것도 없고 두 개를 더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 구조를 잘 살펴보면 이거야. 4C3은 이 여기 있어요. NCR은 4에서 한 명을 빼놓고 그러니까 A는 무조건 넣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3명 얘부터 할까? 얘부터 써있나? 얘부터 써있죠? 무조건 제외시킨다고 생각하면 한 명 뺀 놈 중에서 이 3명을 다 뽑는 경우의 수 그게 한 명 제외시켜놓고 R명을 뽑는 경우의 수에다가 그 한 명을 포함시켜놓고 그러니까 선택 경우를 따질 때는 제외하는 거긴 하죠. 한 명을 포함시켜놓고 남은 R-1을 뽑는 경우의 수의 합과 같을 수밖에 없다. 저기 위에다가 매칭을 다 시켜줄게요.
4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A를 무조건 뽑지 않으면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그리고 더하기 A를 무조건 뽑으면서 남은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의 합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냥 N과 R을 이용한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냥 꼭 수식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2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했을 때 이렇거나 이렇거나 이 2개가 전체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 2의 합은 반드시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써져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번에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이 관계식이 암기가 될 거고, 만약에 지금 100%못 따라오겠다, 내가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다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일단은 외워야 돼요. 난 이해 안 되니까 멈춰 있어야지가 아니라 무조건 그냥 외우신 다음에 점점 이해가 되게끔 만드시면 되는 거야.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이 병렬 구조로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먼저 봤고요. 앞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문제를 좀 풀 건데, 자, 여기까지 이제 다 했으니까 개념은 끝났어요. 통통수학의 경우의 수가 끝났어. 너희들이 중요한 것만 한마디만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우리가 중학교 때랑 달라진 개념 자체는 없고 그냥 기호가 팩토리얼이라는 게 하나 추가됐고, 그 다음에 펄뮤테이션과 컴비네이션이라는 그 3가지 기호가 추가된 거지. 계산 과정은 중학교 때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소통이나 우리 풀이의 간결화를 위해서 그냥 기호가 도입됐다라는 것만 다른 점인 거니까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이제 더 느낌표 알고 P의 의미 알고 C의 의미 아니까 나 고등학생이야가 아니라 이 기호를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풀었던 그 개념을 가지고 그대로 고등 과정에서 적용을 똑같이 하시되 나는 이제 기호를 이용한 풀이를 써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언제 순서가 의미가 있는지 언제 순서가 의미가 없는 건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쪽으로 가시면, 자, 264페이지죠? 264페이지에 거기 이런 문제는 우리 문제 풀면서 합시다. 260 이게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266페이지에 필수 예제 1번에 2번만 하나 풀고 갈게요. 2번만. 지우지 말 거예요. 자, 이제 지금 당분간은 P 볼 거니까 요거까지만 지우고,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자, 필수 예제 1번에 2번을 보시면 1번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NP3 더하기 N 플러스 2P3을 더한 게 66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NP3의 의미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순서까지 구하는 경우의 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수식으로 써내려가라는 의미인 거니까 얘를 뭔가 구체적인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얘는 뒤쪽에 이 개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계승을 이용한 표현보다는 그냥 n부터 시작해서 곱하기로 쓰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n-1 곱하기 n-2 이렇게 쓰면 깔끔한 거지. 얘를 굳이 n팩을 n-3팩으로 나눈 겁니다 라고 정리해봤자 어차피 팩토리얼을 또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결국엔 곱하기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유리한 점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리를 좀 하고 싶으면 이 뒤쪽에 개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때 그냥 곱하기로 늘어뜨려서 쓰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뒤쪽도 마찬가지죠. n 플러스 2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하는 거죠. 하나씩 넣어주면서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까지인 거니까 여기 n까지 곱하면 얘가 66이다라는 이 n에 대한 3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얘도 다시 이제 앞에 대수 파트로 넘어가는 거지. 뭐 간단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인수 분해가 되지 않는지 체크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공통 인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n으로 크게 묶어내면
이제 요만큼하고 요만큼만 괄호 안쪽에서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n제곱이니까 2n제곱에 마 3n 더하기 3n이니까 없어지고 마 2 더하기 2니까 또 없어지면서 그냥 이 n 곱하기 2n제곱이 66이다. 그러면 n 세제곱이 뭘 적어준 거지? 뭘 적어줬나? 아 뭐야? 뭐였거든? 2랑 2가 왜 없어지지? 여기 4잖아. 4고 이게 66이란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시면 이제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요 마무리는 너희들이 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계속 것들을 공부하는 게 아닌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숫자, 개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팩토리얼의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인 거고요. 여기 이제 밑에 R로 표현되어 있는 게 지금 여기에는 없으니까 뒤쪽 가서 보도록 할 거고, 필수제 2번을 가시면 거기 필수제 2번에도 괄호 3번만 풀어봅시다. 여기까지 문제도 다 중학교 문제입니다. 필수제 2번. 필수제 2번을 보면 2번에 3번. 5명 중에서 5명은 당연히 구분이 되는 거겠죠? 사람은 암묵적으로 그냥 아무런 말이 없어도 당연히 구분되는 걸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5명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한 명씩 뽑는 방법의 수인 거니까, 자, 이 문장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내가 P를 쓸까 C를 쓸까 그 생각이 맞아요. 일단은 내가 순서가 이게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항상 문제는 순서를 부여하세요 부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얘는 순서가 있을까 없을까, 순서를 매겨야 될까 안 매겨야 될까. 어쨌든 5명 중에 2명을 뽑으라는 얘기잖아. 뽑기만 해야 돼? 뽑은 다음에 순서까지 매겨야 돼? 한다면 순서도 매겨야 되겠죠.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자리야. 내가 계속 첫 수업부터 얘기한 건 자리야. 순서가 있다라는 건 자리가 있다는 얘기고, 여긴 지금 회장 자리, 부회장 자리가 있다는 얘기니까 내가 이렇게 2개의 자리를 표현하는 순간 얘와 얘의 자리값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회장이라고 써져 있는 거고, 여기는 부회장이라고 써져 있는 자리인 거니까 여기에 A가 들어가고 여기에 B가 들어가는 거랑 여기에 B가 들어가고 여기에 A가 들어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게 생각이 잘 안 들면 항상 자리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시고요. 이걸로도 잘 안 되면 너희들이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어가면서 AB가 이렇게 앉는 거랑 BA가 이렇게 자리 바꿔서 앉는 거랑 이게 같다는 말일까 다르다는 말일까를 대입해보면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리에다가 입혀보면서 여기서는 다르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제 얘는 O, 이제 기호를 배운 걸 살려야 되겠죠. O, P, E가 정답이 되겠죠. 이 문제 정답. 5명 중에, 후보 5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자리가 똑같은 자리고 구분이 안 된다면, 즉 AB나 BA나 똑같은 거라면 순서가 의미가 없고 뽑기만 하라는 얘기니까 OC2로 가야 되겠지. 근데 얘는 자리의 개념이 있고요. 자리가 유의미하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OP2의 계산으로 20가지를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밑에 2-1번에도 2-1번 잠깐 볼게요. 2-1번. 여기에 서로 다른 6권의 책이 있다. 이것도 원래 꼼꼼하게 체크를 해줘야 돼. 지금은 항상 서로 다르게끔 나올 거긴 하지만 6권 중에서 세 학생에게 나누어줄 책을 한 권씩 고르는 방법의 수를 봤을 때 너희들이 배운 걸 가지고 어떤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국어적으로, 수학적으로. 그러면 얘는 뭘까요? 그냥 기호를 통해서 간결하게 딱 얘기해보면 뭘까? 세 학생에게 나누어줄 책을 한 권씩 고르는 방법의 수. 뭘까? 그러면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후보가 있고 뽑아야 될 개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어쨌든 책이 후보인 거고 6권이 있으니까 이 앞에 들어갈 숫자는 무조건 6이겠지. 일단 어쨌든 뽑으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고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C 아니면 P일 건데, 여기서 6C3이냐 6P3이냐라는 게 중요할 거죠. C일까 P일까?
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렇지.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이것도 지금 계속 헷갈릴 거야. 어려워. 쉬운 개념이 아니고 익숙해져야 돼. 세 사람한테 나눠준다 했으니까 이것도 좀 어색하지만 세 사람을 세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계속 자리의 개념을 도입을 해봐.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손 내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기에 B라는 사람이 손 내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여기에 C라는 사람이 손 내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 여기에 책 세 권을 어떻게 올려둘 수 있을까? 올려둘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를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내가 A, B라는 책이 이렇게 입혀지는 거랑 이렇게 입혀지는 거랑 다르게 본다는 얘기지. 이거는 지금 스몰 a라는 걸 라지 a라는 사람이 갖게 되는 거고, 이건 스몰 a라는 책을 라지 b라는 사람이 갖게 되는 거니까 자리를 바꿔봤을 때 다 다른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여기는 순서가 유의미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6, P, 3으로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다,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다라는 상황이 나오는데 순서를 매길지 안 매길지는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표현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리의 개념을 떠올리시면서 그것도 안 되면 구체적으로 입혀가면서 자리 바꿔가면서 이게 다른 거로 보란 얘기인 건지 똑같은 걸로 보란 얘기인 건지 판단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굉장히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자, 여기 필수예제 3번까지 오늘 좀 마무리를 할 건데 시간 몇 시니? 38분. 자, 요거까지만 좀 해보자. 여기 이웃하지 않거나 이웃한다 이 개념도 요것도 우리 기억나죠? 이 개념조차도 내가 뭐 지겹겠지만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해보면 여기 테니스 선수 4명과 수영 선수 2명이 있을 때 테니스 선수끼리 이웃하도록 우리가 이웃이라는 말이 나오면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웃한다는 말이 나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이 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 이웃해야 하는 놈들끼리 한 몸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 개념을 배웠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테니스 선수가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수영 선수가 2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4명끼리는 무조건 붙어있게끔 줄 세우라고 했죠.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인 거니까. 그럼 얘를 테니스 1, 2, 3, 4라고 했을 때 그 테니스 1, 2, 3, 4, 1, 2, 3, 4 이렇게만 써볼까? 이 4명을 그냥 애초에 묶어서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거기에다가 나는 수영 선수 1번하고 수영 선수 2번이 더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6명을 줄 세우는 거지만 나는 이웃하는 조건을 반영해서 내 문제의 풀이 구조는 3명을 줄 세우는 걸로 생각을 하겠다. 얘가 통째로 뒤죽박죽이 될 거니까 이 1, 2, 3, 4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겠죠. 떨어지지 않는 경우의 수만 헤아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3명을 줄 세운다. 3명의 순서를 부여한다. 3 팩토리얼로 쓰시면 되겠죠. 이런 연습을 이제 하는 거죠. 중학교 때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썼던 거고 지금은 풀이의 간결화를 위해서 3팩이라고 쓰는 거고요. 근데 여기다가 뭘 해줘야 될까? 나 여기까지만 하면 실제로 이거 3명이 아니었는데 3명이라고 생각하고 돌린 거잖아요. 여기 이 한 몸 안에서 여기 안에서 이 1, 2, 3, 4끼리 자리 바꾸는 건 괜찮아요. 그래봤자 어차피 1, 2만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몸 안쪽에서 이 넷끼리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까지 고려를 해줘야 모든 게 다 고려가 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죠. 다시 3명이라고 생각하고 순서를 매긴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 이 1, 2, 3, 4의 순서를 매기는 건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얘는 그냥 하나의 주머니라고 생각하고 돌린 거니까. 근데 여기서 1, 2, 3, 4의 구체적인 순서까지, 즉 자리까지 매겨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 행동에 잇따라서 4팩토리얼까지 다 잇따라오는 거니 얘는 곱하기로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6 곱하기 24가 되니까 정답은 144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방법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웃 조건이 나오면 그 이웃해야 되는 놈들끼리 일단은 한 몸으로 생각하고 맨 마지막에 그 안쪽에서의 구체적인 순서까지 고려를 해준다. 여기서 내가 곱하기니까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니 곱하기인데
동일 구조 반복이라는 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죠? 동일 구조 반복은 감각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감각적으로. 이 주머니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항상 이 6가지 각각에 대해서 24가지씩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곱하기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것까지는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이웃하는 문제까지 할 건데 이거까지 복습해 보시고 숙제는 267페이지까지인데 내가 좀 바운드를 조금 여유 있게 유연하게 둘게요. 너희들이 이제 뭐 C랑 P, 팩토리얼 기호를 배웠으니까 내가 중학교 때 학습했던 선과 이번에 복습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풀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다 풀어보세요. 우리 최대한 좀 빨리 끝나는 게 좋은 거니까 RPM이나 완솔이나 경우의 수 관련된 문제들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는 걸로 숙제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 경우의 수 마무리하면서 행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공수 진도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